네, 저희가 오늘 기술작가 좀 신박한,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들로 요즘에 이적 시장은 돌아가잖아요. 아무래도 행복회로 돌릴 수 있도록. 근데 오늘은 마샬과 페페 얘기할 건데. 이제 이 기술작가가 된 거죠? 예, 아이디어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그러라고 이제 종윤 형이 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받더라고요, 월급. 많이 받죠. 그래서 그때 한번 첫 월급 탔으니까 맛있는 거 좀 사라 했는데 자기 할 게 많다. 아니 할 게 뭐가 있죠? 네. 할 게 일 많잖아요. 여자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뭐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있어요? 만나는 여자? 노코멘트. 없어요. 딱 봐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네. 참고로 형철이랑 동갑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샬이랑 페페 선수 둘만 얘기해도 아마 맨유 팬들이나 아스날 팬들은 존나 답답하다 이름만 들어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누가 더 팔기 어려운가? 네, 그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마샬 대 페페 누가 더 나은가 이게 아니에요.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누가 더 다른 클럽한테 소위 사기치기 어려운가? 팔기 어려운가? 이거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영입 당시 이적료 이거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이죠? 네. 페페도 비싸요. 마샬 860. 페페는 존나 비싸죠? 마샬도 존나 비싸지만.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라든지 그때 이제 페페 영입될 때는 할부 그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윤이 형이 이제 한 시즌당 200억 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페페가 1000억이 넘었고 마샬이 이제 860억 정도. 저는 마샬이 이제 처음 왔을 때도 이 정도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마샬이 이제 4년의 계약 기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맺었었고 페페의 경우에는 5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뭐 거의 계약 기간 뭐 비슷비슷한데 마샬 쪽이 조금 더 짧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둘의 계약이 언제까지냐? 2024년 6월까지입니다. 딱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게 아니라 이게 판매할 때 이들도 금액을 좀 챙기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 둘은 저는 판매가 더 급속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계약 기간은 똑같이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최근 새 시즌 스탯이에요. 마샬 2019-20 시즌 나쁘지 않았습니다. 48경기 뛰면서 23개의 골 12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 많이 쌓았습니다. 저희가 이 스탯 보는 거는 전부 다 트랜스퍼마켓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19-20에서 많이 내려오죠, 스탯들이. 쭉쭉. 2020-2021 시즌이 36경기 7개의 골 9개의 도움.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이 처참했죠. 23경기를 뛰었는데 경기 뭐 많이 나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뭐 부상으로 몇 경기 결정한 것도 있지만 못해서 못 나온 것도 있었고. 못해서 못 나온 게 더 컸었죠. 그래서 2개의 골과 1개의 도움. 그리고 심지어 이 스탯은 세비야 시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비야 가서도 못해서. 세비야 가서도 못했어요. 마샬은. 그리고 페페의 경우를 봤을 때는 2019-20 시즌에 42경기에서 8개의 골과 10개의 도움. 그리고 페페는 2020-2021 시즌이 공식전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괜찮았어요. 왜냐면 16골을 넣었거든. 그리고 이때 이제 페페가 유로파리그에서 골이 좀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골이 좀 있었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은 완전히 이제 주전에서 제외가 됐죠. 아르테타 플랜에서 아르테타 플랜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고 교체 순번도 굉장히 후순이었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제일 좋았었던 시즌을 최근 3시즌 동안을 비교를 해보면은 마샬의 경우에는 2019-20 시즌이 공격 포인트 쪽으로 제일 좋았고 페페의 경우에는 2020-2021 시즌이 16개 골을 어쨌든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적료 생각하면은 페페가 46경기 16골 5개 도움이면은 21개란 말이에요. 공격 포인트가. 그럼 경기당 0.5개 정도? 솔직히 뭐 이 정도 생각하면은 매 시즌 이 정도 찍어도 좀 부족하긴 해요. 최근에 윙어들이 공격 포인트를 워낙 많이 쌓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마샬도 19-20 시즌처럼 한 23골 때리고 12개 도움을 매 시즌 했으면은 이적료 값하고 넘어갔다. 잘했다라는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 한 시즌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 2020-2021 시즌 저 때가 아마 내가 그 얘기 할 때일걸? 이 정도면 아스날 로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얘기했을 때일걸요? 페페한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몹쓸 말을 하셨네요. 몹쓸 말을 했죠. 그러니까 김영남이 옆에 있다가 내 말 과언이라고 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수의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새 시즌간 부상 빈도. 이거 마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마샬 잠부상 진짜 많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저희가 부상 부위 그리고 몇 경기를 결정했는지 쭉 띄워드리고 있는데
2019-2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비교해봤을 때도 좀 경기를 오래 못 나왔었던 부상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 19-20 시즌,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뭐 타박, 뭐 뒤꿈치 부상 이런 걸로 한 경기씩 날린 거 빼고 허벅지 근육 부상 때문에 9경기에 빠졌었고 2020-2021 시즌에 무릎 인대가 한 파열됐었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14경기를 날렸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엉덩이 부상으로 3경기, 뭐 허벅지 근육 부상이 있었고 그래서 매 시즌마다 마샬은 부상이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2021, 2022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봤을 때도 피 때문에 못 나오고 무릎 때문에 못 나오고 세비야로 가서 근육 문제 때문에 3경기를 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에 가서도 활약상도 안 좋았는데 부상도 있었다. 근데 이와 비교했을 때 페페는 깔끔하네요. 부상이 별로 없어요. 네. 일단 지난 시즌은 뭐 많이 뛰지도 않았고 그렇죠. 무릎 한 경기 그리고 근육 피로도 때문에 한 경기 결정한 거. 이거 빼고는 페페가 사실 빠진 경기가 많이 없어서 저는 이거 약간 의외긴 했어요. 그러니까 페페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페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뭐 사카, 스미스로 그리고 이제 한 명 누구죠? 아 마르티넬리. 이렇게가 있다 보니까 아예 후순위였고 나중에 뭐 톱에 은케티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페페가 아예 안 나왔지만 교체 명단에는 계속 이름을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상이 없는데도 23경기밖에 못 뛰었다라는 거는 이 선수 이종료를 생각했을 때 정말 아르테타도 이 선수를 내보내면은 경기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았다. 알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에서는 뭐 사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페페가 네이션스컵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다른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페페는 그때도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어요. 템포 말아먹고 공 드리블 이상하게 쳐가지고 공 뺏기고 진짜 안 좋은 윙어의 전형을 보여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부상 이력 같은 경우는 마샬 쪽이 훨씬 많았는데 골이나 이런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페페보다는 사실 또 마샬 쪽이 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훨씬 더 스탯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은 물론 이제 둘 다 안 좋았지만 뭐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둘을 그래서 팔 수 있는 겁니까? 링크가 있나요? 네, 링크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보죠. 자, BBC의 사이먼 스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터너 셔링 감독은 기존 선수들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왜냐면 지금 아약스 커넥션 그런 링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새 선수가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한데 문제는 기존 자원들, 그러니까 이전의 선수단의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자원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뭐 그래 마티치 로마 갔죠. 그리고 뭐 마타도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팀을 떠나기로 했다고 하고 그 외에 뭐 링가드라든지 여기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마샬 이런 선수들이 교통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마샬 지난 시즌 후반기에 올드 트래포트에서 밀려났고 세비야 임대 생활을 했다. 근데 12경기에서 한 골 넣었는데 그쳤다. 근데 이 한 골이 유로파리그였습니다. 세비야 마샬 영구 이적 우리 추진 안 한다. 마샬 영입 안 한다로 결정을 했고 마샬은 다른 몇 명과 함께 터나의 프리시즌 훈련에 참석할 것이고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프리시즌 해서 이제 같이 뭐 경기 뛰면서 이제 선수들의 폼 이런 것도 체크가 되긴 할 건데 그렇다고 이 선수가 맨유에서 자리가 확실하게 있는 거냐? 그건 아니란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마샬은 다른 클럽들로부터 제한이 부족해서 다음 시즌에도 맨유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 링크가 없는 거는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FM에서 다른 팀에게 제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임대 및 방출 명단 올리고 다른 팀에게 제의했는데 마샬을 데려가려는 그러니까 마샬을 영입하려는 구단의 제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마샬은 딱 그런 상황인 거고 마샬 올해 세비야로 4개월 동안 임대를 갔다. 근데 부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샬의 기록을 보고 아무도 문을 부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수지 않았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 문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문 두드리지 않았다. 뭐 breaking door down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저희가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부수지 않았다. 결국 이적 문의가 없었다. 마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샬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페페는? 페페 자 보죠. 골드컵의 찰스 와츠 기사입니다. 선수를 가격표로 판단하는 것 공정하지 않다. 근데 페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페페가 만약에 릴에서 2,500만 파운드 이 금액 정도에 영입이 됐다면 페페가 아스날에 있었던 이후에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불편할 사람 없었을 거다. 자, 페페가 2020년 FA컵 우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 했다는 거 제 기록 찾아봤더니 8강 셰필드전에 골 넣고 4강 맨시티전 결승 첼시전에서 둘 다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20년 우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좀 좋은 순간을 보냈고 2020-2021 시즌 모든 대회에서 16골을 넣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제일 골을 많이 넣었었던 시즌이 그 시즌이니까. 근데 7,200만 파운드 1,146억의 경우 선수에게 일관성을 기대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1 시즌처럼 페페가 릴에서 넘어와서 계속 쭉 해줬어야지 얘는 돈값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잘했어야죠. 사실 그때도 체감은 얘가 와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플레이할 때마다 임팩트를 줄 거를 팬들은 요구를 할 것이다. 이 금액을 주고 영입한 선수라면. 아스날은 페페가 떠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페페 이적 위에서 에이전트를 바꿨다. 근데 페페 임금을 감당할 클럽을 찾는 거 어려운 일이다. 결국 페페도 이적 링크가 뚜렷하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샬과 페페가 그냥 맨유랑 아스날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샬이랑 페페 둘 중에 누가 더 팔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까? 아 이거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쉽지 않은데? 마샬과 페페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더? 그러니까 저는 페페요. 왜요? 마샬은 그래도 보여준 게 페페보다 많습니다. 아 많다? 네. 그러면 이건 열린 결말. 열린 결말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저는 거의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정답이긴 한데. 부상빈도 마샬이 많아. 네. 그 골도 마샬이 조금 더 많이 넣긴 했는데 세비야 가서 너무 망했어.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나도 페페가 더 팔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주급도 뭐 둘 다 많이 받겠지만 이 찰스 와츠가 아까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쨌든 그 주급 감당할 클럽 찾는 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샬은 어쨌든 그래 세비야에서도 어쨌든 임대를 데려간 건 야 그래도 마샬 정도면 긁어볼만 하지 않냐? 그래. 이 생각을 하니까 데려간 걸 거 아니야. 근데 페페는 사실 뭐 링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스날에 계속 있었는데 나올 때마다 폼이 별로였고 그리고 뭐 어쨌든 득점 기록 쭉 봤을 때 그것도 페페가 좀 떨어지긴 했고 근데 마샬도 부상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건 진짜로.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누가 더 팔기 어려운지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